저번에는 강아지 사료 적정 급여량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적정 음수량도 있나요? 물 먹는 양, 음수량도 있죠. 하루 동안 먹는 물의 총량을 저희가 음수량이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체중당 하루에 한 50cc에서 60cc, 예를 들면 5kg 정도 되는 아이다 라고 하면 하루에 250에서 300ml를 먹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거죠. 산책하고 와서는 강아지들이 물을 엄청 많이 먹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라서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고, 병원에 와서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가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소변을 너무 많이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거를 영어로는 폴리유리아, 폴리딥시아라고 해서 줄여서 PUPD 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다음 다뇨라고도 하거든요.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본다. 다음 다뇨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먹는 음수량이 체중당 한 50에서 60cc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의를 하자면 물을 많이 먹는 다음은 하루에 체중당 100cc 이상을 먹게 되는 현상을 좌음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좌음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다뇨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을 많이 먹었는데 소변을 적게 볼 수는 없거든요. 물을 많이 먹었는데 소변을 적게 본다라는 거는 많이 먹은 물 중에 상당 부분이 몸 안에 쌓였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폐수종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서는 당연히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다음 다뇨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다음 다뇨라는 것도 많이 들으시고 실제로 병원에 와서 다음 다뇨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가 다음 다뇨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려요. 물론 먹는 물의 양도 측정할 수 있고 보는 소변의 양도 측정할 수 있지만, 사실 소변량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수의사들이 요도 카테터라고 해서 방광 내에 카테터를 넣어서 하루에 나오는 소변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에서 소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물론 측정을 한다면 패드에다가 보통 소변을 보기 때문에 그거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재는 방법도 있겠고, 하지만 배뇨량을 측정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음수량을 측정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거든요.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주셨는지, 그걸 아이가 다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음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집에 아이가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견가정, 두세 아이 이상이 동시에 있게 되면 누가 어떤 양을 먹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시도 측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물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서도 다음 다뇨를 의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이 아픈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아이가 아픈 걸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다뇨 증상 역시도 물론 정확하게 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전에는 이 정도의 물을 먹지 않았었고 이 정도의 소변을 보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물도 자주 안 갈아줬었고 패도도 자주 안 갈아줬던 것 같은데 갑작스레 어느 날부터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다, 최근에 유독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패도도 좀 많이 갈아줘야 된다, 그러면 다음 다뇨 증상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다뇨 증상이 있으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다음 다뇨 증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다음 다뇨 증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요. 다음 다뇨 증상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소변을 많이 봐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질환들이 소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적으로 맞춰서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다음 다뇨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영어에서 표현을 보면 PUPD, 폴리유리아가 먼저 나오거든요. 소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어지는 음수량의 증가다라는 표현으로 PUPD라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말로는 다음 다뇨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표현은 오히려 반대로 다뇨 다음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일 것 같고, 다뇨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만성신장병, 두 번째는 강아지 당뇨,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다뤘던 쿠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질환이 다음 다뇨를 유발하는 원리는 사실은 좀 달라요, 서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만성신장병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물론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도 있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몸에 있는 체내에 있는 수분량을 결정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먹었다면 물을 다 소변으로 배설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몸에서 필요한 양을 남기고 나머지를 농축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는 건데, 그걸 이제 소변을 농축시킨다라는 표현을 해요.
만성신장병이 생겨서 만성신부전이 생겨서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변량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음수량이 증가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오해를 하셔서 만성신장병이 있는 아이들이 물을 많이 막 먹으니까 소변을 많이 본다 생각해서 물을 일부러 적게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는 소변을 많이 봐서 갈증을 느끼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2차적인 다음 증상이 생긴 건데 그 상황에서 물을 주지 않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유발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탈수 때문에 만성신부전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소변을 많이 봐서 물을 많이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또 물을 많이 먹어야지만 2차적인 신장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물을 많이 먹는 거를 줄이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물을 많이 먹는 건 보상적인 작용이고 자기 몸을 지키려는 2차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충분한 음수량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당뇨병을 또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당뇨는 신장질환이랑 다르게 또 어떤 기전에 의해서 다른 간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은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거를 이제 당뇨병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 당뇨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중의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의미해요. 신장이 걸러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소변을 통해서 이제 당이 배설이 되게 되거든요. 요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소변에서는 정상적으로는 당이 많이 섞여서 나오면 안 되는데 소변에 당이 많아지면 그 소변에 삼투압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고삼투압성 이뇨작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삼투압성 다뇨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소변의 삼투압이 높아짐으로 해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발적으로 보상 속으로 아이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이 역시도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본 게 아니라 삼투압성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을 많이 봐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상황이죠. 당뇨병은 대표적인 강아지들에서 생길 수 있는 호르몬 질환인데 나이라던가 품종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유전적인 소인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1형 당뇨와 인슐린이 있지만 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2형 당뇨로 또 나눠지게 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도 한번 컨텐츠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에서 다음 단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다른 호르몬 질환이 구신피질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쿠싱병인데 쿠싱병에 대해서 다음 단뇨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다음 단뇨가 생기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서 소변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거거든요. 몸 안에 필요한 수분을 남기고 물을 농축시켜서 배설을 시키는 건데 여기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ADH 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몸 안에서 수분을 저류시키기 위해서 ADH가 분비가 되면 신장에서는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수분을 남기고 소변을 농축시켜서 배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쿠싱병은 대표적으로 혈중의 코티솔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질환이에요.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거는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저항성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H가 분비가 되더라도 저항성이 생겨서 신장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변을 농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설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원리로 다음 단뇨 증상이 또 생길 수 있고 이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다음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모두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원발적으로 소변을 많이 봐서 단뇨 증상이 생겨서 속발적으로 다음 증상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에서는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님이 반대로 생각을 하셔서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본다 생각하고 마치 사료를 제한해서 주시듯이 물을 제한해서 주신다고 하면 아이들 몸에는 탈수가 유발될 수 있고 오히려 질병은 더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단뇨 증상이 크게 세 가지 질환에서 보일 수는 있긴 한데 그 증상만 가지고 어떤 질환이다 다음 단뇨 증상만 가지고는 딱 진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물병원에 오게 되면 혈액 검사도 진행하게 되고 소변 검사도 진행하게 되고 엑스레이나 초음파와 같은 영상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단뇨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민을 하되 보호자님과의 문진이라던가 신체 검사를 통해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체중 감소라던가 근육량의 감소라던가 구토나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은 없는지 같이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증상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요 증상 외에도 당뇨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백내장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아이들이 최근에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데 봤더니 아이가 백내장이 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당뇨성 백내장을 의심하고 그와 관련된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다음 단요 증상이 있긴 하지만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후신병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면 감기대가 오게 되면서 복부팽만이 온다던가 근육량의 감소로 인해서 앞다리 뒷다리가 가늘어진다던가 아니면 대칭성 탈모가 보인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병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동물병원에 다음 단요 증상으로 내원을 하게 된다면 모든 아이들 똑같은 검사를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문진이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질환부터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럼 물을 제한해서 줘야 되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물을 제한해서 주는 상황이 존재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과 관련해서 소변을 신장에서 전혀 농축시킬 수 없는 상황을 요붕증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요붕증은 포발하는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하수체에서 ADH를 분비를 하지 못하는 중추성 요붕증. 두 번째는 ADH는 잘 분비가 되었지만 신장에서 이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성 요붕증.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성 요붕증.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뇌하수체의 기능이라던가 신장의 기능이 괜찮은데 신비적인 원인 때문에 강박 증상으로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 체내에 다 축적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 남기고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보상적인 작용으로 속발적인 단뇨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 증상이 단뇨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단뇨 증상이 다음 증상을 유발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단뇨 증상이 있을 때 보호자님께서 단뇨 증상을 좀 헷갈리시는 게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가 소변을 뭐 5번, 10번 보는데 그걸 보시고 아이가 단뇨 증상이 있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근데 단뇨 증상은 하루에 보는 소변의 총량이 증가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한 번 산책 나갔을 때 여러 번 소변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적은 양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단뇨라고 표현하지 않고 빈뇨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단뇨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여러 번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뇨라는 게 횟수가 다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횟수가 많다고 해서 단뇨 증상이 아니라 한 번에 보는 양 자체도 많고 횟수도 많아지는 상태를 단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에 보는 소변의 양은 매우 적은데 빈도수, 횟수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빈뇨 증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의 빈뇨 증상은 물론 이제 뭐 행동학적인 부분, 산책을 하고 가서 자기 흔적을 남기기 위한 마킹일 수도 있겠지만 결석이 생겼다거나 방광염이 생겨서 염증성으로 자극이 돼가지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빈뇨가 없던 아이들이 빈뇨가 생긴다거나 혹은 소변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혈액이 좀 묻어나온다 한다면 방광결석이라던가 방광염 등을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그 역시도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보호자님들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다음 단뇨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문진을 하고 진료를 보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원래 먹어야 되는 양을 먹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았던 것 같고, 물론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보호자님이 관찰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전에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와 행동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인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라는 것을 관찰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단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강아지의 대표적인 질환,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만성신부전과 당뇨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이 2가지 질병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